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사회교육과 하영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헌법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선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헌법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에 대해 독립전쟁, 즉 독립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선언문을 통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수립하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가 창설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시민혁명의 성격을 담은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이 새로운 국가 탄생에 앞서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혁명의 결과로서의 문서이자 새로운 체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앞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청으로부터 독립함과 아울러 제국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1조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국 국제를 우리나라의 근대적 헌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웠듯이 헌법은 혁명의 결과로서의 문서이자 새로운 체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대한국 국제는 혁명의 결과로서의 문서가 아닙니다. 단지 군주가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제국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은 무엇일까요? 외견상 근대적 헌법으로서의 형식과 구조를 제대로 갖춘 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3.1운동 이후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새로운 국가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개정하면서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3.1운동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새로운 국가체제, 즉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한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1운동을 혁명적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1운동이 체제 변혁의 관점보다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에 더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독립선언문인데 독립선언문에는 민주주의나 공화정에 대한 구체적인 체제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3.1운동이 민족주의 독립운동에 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통하여 직접 독립한 것이 아니고 그 후 26년이나 지난 1945년 8월에 해방되었다는 점입니다. 독립선언문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투쟁과 적극적 독립전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3.1운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3.1운동의 성격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이러한 점이 이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1운동은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국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의 무장 독립투쟁이 하나의 결집된 구심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노령에서 구성되었던 대한민국 의회와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었던 한성정부의 통합은 단일의 임시정부를 통하여 독립운동의 통일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3.1운동이 혁명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문헌에서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측에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는 김구와 이승만의 견해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이승만의 경우 3.1운동을 비폭력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구의 경우 3.1운동을 비폭력 세계 혁명 운동 사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측에서 3.1 혁명이라 명칭하는 것을 보아 비록 지금 3.1운동이 혁명이 아닌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혁명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3.1운동을 통해 헌법 제정 권력이 탄생하였다는 점입니다. 헌법학의 일반적인 성격에 따르면 혁명이란 기존의 헌법을 소멸시키고 그와 동시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헌법 제정 권력자로 교체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헌법 제정 권력자가 등장한 때를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당시 2천만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전국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신민으로서의 백성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주체로서 자신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독립선언문 첫 번째 줄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는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5등, 즉 조선민족이 국가 수립의 새로운 주체로서 자신들을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선언문은 새로운 헌법 제정 권력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3.1운동 직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여 곧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사진에 보는 공식 문서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에 따르면 임시의정원 회의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시작하여 11일 오전 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9인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모여 밤새워 국가의 모습을 정하고 정부의 책임자까지 정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4월 11일 의정원 회의에서 기초안을 작성할 심사위원으로 신익희, 이광수, 조소왕 3인이 선정되었습니다. 3인은 심사안을 30분 이내로 보고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임시헌정의 조문화 작업은 위의 기사록대로라면 심사위원들이 즉석에서 추진되어 단 30분 만에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4월 11일 회의 이전에 이미 임시헌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당일 30분 이내에 보고하게 하자는 동의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임시헌장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완전한 윤곽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0개 종문으로 구성되어 헌법으로서의 기본 틀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국호와 더불어 국가 형태를 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임시정부가 통치권을 행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제6조는 기본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국제연맹의 가입에 관한 규정을, 제8조에서는 구황실의 우대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의 폐지를 정하였고 제10조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1919년 9월 11일에 제1차 개헌은 임시정부헌법의 내용을 8개장 58개 조문으로 확대하면서 임시정부의 조직을 구체화하고 임시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비록 독립된 주권국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정부 헌법이 갖는 현실적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임시정부가 지속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가 군주국가로의 회귀를 원치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정인의 카리스마를 통한 초헌법적 권위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며 명칭 그대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하였던 것은 해방 이후의 헌법질서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임시정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축적된 헌법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갖는 의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